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 세월이 너무 잘 가요. 2022년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하자면 저는 빠지면 사고 싶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 탄력은 좀 세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파란 선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 그리고 검정색 선은 한국의 주가 상승률인데, 정말 끝내주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또 그때가 지나고 보면 수출이 잘 되던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만 보면 된다? 수출만 보면 된다. 물론 수출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문제긴 한데, 수출만 보면 되는 시장이다. 이건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 어떻죠? 잘 나가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 30% 나오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5월달 46%, 47% 찍을 때보다는 못하죠.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잘 하는데 수출의 탄력은 꺾였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빠지면 사고 싶다라는 게 수출이 플러스 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사고 싶죠. 근데 수출이 탄력받아서 2020년처럼 쫙쫙 당길 것이냐? 그렇게 보려니까 뭔가 이게 찜찜한 부분이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그러면 수출이 잘 될 때 왜 주가가 오르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인데 저게 상향 조정된다. 그러니까 수출 잘 되면 이익 전망 상향 조정, 수출 잘 안 풀리면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익 전망이 어때요? 후행하죠. 수출 변화에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 전망 하나만 보고 가기는 좀 무섭습니다. 결국 수출이 잘 되냐를 봐야 되는데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잘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피크 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서 수출 탄력들이 지난 봄부터 조금씩 둔화되어 오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한때 2,800도 한번 보고 그랬었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여건이 바로 수급인데 이 수급을 결정짓는 것은 달러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선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되겠고요. 파란 선은 코스피 나누기 S&P 500 즉 미국 대비 한국 주가의 상대적인 강도인데 산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잘 나갔고 2010년 이후부터는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못한 그런 시장 여건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이런 주가의 흐름들, 상대적인 탄력들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나 하고 살펴봤더니 달러의 가치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간다? 뭐하러 이머징에 투자해요. 그죠? 터키. 외환위기 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이머징 마켓 무서워 이러면서 돈들이 이머징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 이러면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환차손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하자. 이런 가능성들이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 외환시장 전망에서 말씀드렸죠. 달러의 제한적인 강세 가능성이 있다. 결국 수급은 비리비리하다. 아주 좋진 않다. 전부 다 팔고 따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의 수급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여기다가 엄청나게 기업들의 상장 공모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누를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겠죠. 그렇다면 주식시장 그럼 팔아야 되냐?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싸다. 그림 한번 볼까요? 파란 선은 우리나라의 MSCI 코리아 지수입니다. 한국 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점선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북밸류 곱하기 1.0, 1.2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북밸류가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를 북밸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저런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1배 혹은 1배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인데 그거 밑으로 내려갈 때 사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점선이 어때? 우상향하죠. 기업들의 이익이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기업들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되게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는 방법은 뭐다? 저 PBR이 저 파란 선이 1.0 밑으로 내려오는 시기에 주식 사서 그렇게 실패해 본 적이 잘 없죠. 또 반대로 1.2 넘어갈 때 사서 그 다음부터 많은 수익 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쌀 때 사면 되게 좋은 시장인데 그 쌀 때 주가가 오르는 모멘텀이 수출까지 잘 되면 이건 대박이고 달러 양세까지 가면 트리플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내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나쁘진 않다. 근데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땡겼었던 그 강력한 모멘텀은 훼손됐다. 그러면 쌀 때 사는 게 좋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저는 적극적인 매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의 개선을 기대한다면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는 시기에는 한번 수급의 개선에 따른 유동성 장세도 노려볼 수 있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가 지금보다 좀 올라간다 생각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낫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향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림 볼까요? 파란 선은 기업의 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가치 나누기 성장인데 저게 이제 올라가면 가치주가 강세, 저 빨간 선이 내려가면 성장주가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의 이익이 빠바바박 늘어나는 시기에는 또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저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들이죠. 저런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가 나을 수 있고요. 또 더 나가 볼까요? 하나 더 보자면 수출 증가율이 파란 선, 그리고 저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대형주의 초과 성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시장 대비 얼마나 이기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야, 수출 잘 될 때 대형주가 짱이고요. 수출 잘 안 될 때 대형주들 되게 힘들죠. 수출 탄력이 아주 약하진 않은데 점진적으로 둔화된다라고 제가 아까 가정을 이야기했으니까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에서 뭔가 성과가 더 날 수도 있는 종목 장세의 특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처럼 저렇게 수출이 잘 버티고 있을 때는 또 수출주에 대해서도 관심은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저보고 한 1년을 놓고서 베팅해라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근데 주가 같이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개별적인 저런 매매에서 아주 대박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내년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